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허리 통증 주범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크, 협착증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착증, 디스크, 이 원인들이 가장 흔한데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우리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무덤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무덤뼈가 원래 부들부들하고 충격을 적당히 흡수를 해줘야 통증이 없는 건데 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 내부 물질인 이 수액이 이제 딱딱해지고 이제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그대로 느끼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돼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럴 때는 좀 아프죠. 네, 이럴 수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협착증의 경우는 이제 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구조물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의 뒤쪽을 이루고 있는 이 후관절 그리고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이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이제 계속 신경이 조여져서 이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인데 원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골신경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엉덩이 우리 둔부 아래쪽에 이제 그 지나가는 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상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그 근육 안쪽에 있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자극이 되거나 또는 눌리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리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허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천장관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천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제 허리에 있는 요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좀 커다랗게 생겨 있는 삼각형 모양의 뼈거든요. 이제 이 뼈와 옆쪽에 있는 우리 이 엉덩이 옆에 붙어 있는 뼈, 이 뼈가 이제 장골인데요. 장골과 이 사이에 있는 이 관절 부분, 이 부분에도 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래 앉아 있기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오고요. 또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럴 때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지 또 들어보시는 것 중에 강직성 척추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자가면역 질환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증은 대부분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활동을 하고 좀 움직여줘야 좋아지는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환과도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꽤 다양함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허리 통증이 과연 이제 가장 많이들 흔하게 알린다는 협착증 때문인지 디스크 때문인지 일단 나의 증상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감별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협착 또는 디스크 딱 하나만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으면 사실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런 특징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보통 허리를 숙일 때 또 앉아 있을 때 이 디스크의 압력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증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고 또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신경이 점점 조여져서 척수와 신경근, 다리 쪽 이제 증상까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 척수 이 신경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네. 결국 이제 협착이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걷잖아요. 맞아요. 소위 허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 네.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가 신경 압박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세라서 나름 적응하고 지내시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막이 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또 기침할 때 허리가 울리고요. 상대적으로 누워 있거나 서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보다 통증이 적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명확하게 협착증, 디스크 이제 증상적인 것만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다른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에 또 맞춰서 또 치료 방법을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진에서 어떤 뭐 디스크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고 그러지 않죠. 저희가 보통 아플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또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요. 이 치료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 수가 같은 그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신경이 자극받는 부분들을 좀 떨어뜨려주는 이런 방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치료에서 충분하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에 마비가 온다라든지 뭐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이 유압술, 일명 나사목 고정술, 이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술은 이제 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가 특히 이제 좀 불안정한 경우, 소위 척추가 이제 뼈가 떨어져 있어서 흔들흔들하는 경우인데요. 네. 척추 분리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뭐 2단계 이상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다거나 또는 불행히도 이제 사고가 나서 골절이 생기면서 척추가 뭐 불안정해진 경우 이런 경우에 나사목 고정을 하면서 또 유압술을 같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협착 때문에 뭐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큰 수술을 하거나 또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인이 되는 소위 디스크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누르고 있는 인대를 좀 제거해서 공간만 넓혀주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작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리 통증의 단계별 치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비수술적인 치료에 조금 지치셨던 분들, 또 수술이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이것도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내시경 치료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를 시행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셔야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이제 협착이 문제가 돼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스크만 치료하는 경우에 소위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디스크를 제거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합니다. PE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경우 디스크가 터져나온 건 아닌데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 섬유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울퉁불퉁한 조직이 형성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이 부분을 성형을 좀 해주면 좋아지는데 이런 경우에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척추 주변 구조물들 특히 척추에 있는 이 황색인대,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위들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피부에서 다이렉트로 디스크까지 도달한 다음에 디스크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내시경 이 관 사이즈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된다면, 즉 적응증에만 해당된다면 가장 작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말 병변만 딱 치료하면 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협착증은 이제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구조물인 인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또 이 후관절이 커져서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넓히거나 제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보통은 우리 허리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공 내시경 한 구멍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 피부에다가 한 1cm 정도 절개만 하고 통을 집어넣고 치료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작고 또 근육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실제 이 관 안으로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현미경 수술을 하던 방법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건데요. 현미경을 보는 대신 내시경 카메라를 한쪽에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수술 도구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구멍을 두 군데 이제 뚫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구멍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육 손상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수압 관련된 부분들이 내시경은 특히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관류에 의해서 순환하면서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제 두 구멍으로 하게 되면 이 수압 차이에 따른 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신경 주변에 피가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편한 상황이 조금 생길 수는 있으나 네. 대신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시야가 넓습니다. 잘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생각보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 협착증에 관련된 치료 이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스크에 관련된 PED나 펠란과 같은 치료 방법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은 피부 절개가 한 6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한 구멍 또는 양방향으로 하는 내시경의 경우는 한 1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어쨌든 피부 절개는 작아요. 그래서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이에 따라서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크에 관련된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부분 마취만 하고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서 수면 마취를 같이 시행하고요. 협착증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합니다. 하반신 마취라고 말하죠.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역시 편의에 따라서 수면 마취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취된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에 관련된 내시경들은 하루 입원합니다. 다음 날 바로 퇴원하시고요. 협착증에 관련된 내시경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제 너무나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짚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보행 장애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81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따님이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허리도 못 펴고 걷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가 81세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네, 우선 이제 허리를 못 펴는 원인이 뭔지가 일단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자체에 척추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허리를 펴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허리가 굽었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득과 실을 따져서 특히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또 나눠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걷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걸 봐서는 네. 아무래도 신경 압박에 의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원인은 아무래도 협착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허리 펴기가 힘드시고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령이 이제 80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으시긴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를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감압만 해서 소위 신경 공간만 넓혀주더라도 허리가 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시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보고 좀 진단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2-3개월 전부터 엉덩이 바로 위쪽 허리가 아프고 찌릿찌릿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엉덩이 바로 위쪽 허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허리의
원인이 될 때 보통 네. 요추 4, 5번 마디 또는 요추 5번과 천추번 마디 사이에 있는 신경이나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통증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찌릿찌릿하다라고 하면 신경 자극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신경이 눌려서 있는 건지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보통 MRI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허리 통증과 감별을 해야 될 몇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으로 2, 3개월 정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시면 너무 이건 그냥 허리만 문제일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일단 진찰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시면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9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왔고 다리 힘도 빠지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69세 남성분. 네. 누구에게나 수술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진에서 신경 압박이 심하다고 예방적으로 수술을 바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적절한 시점에 정말 이 보존적인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은 사실 우리 몸이 어떤 경고 사인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들인데 이게 통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이 그냥 빠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잘 안 움직이는 건지를 감별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신경 신호를 보내주는데 만약 힘이 정말 안 들어가거나 약하다. 왼쪽과 오른쪽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수술을 하셔야 될 시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만약 우리가 통증은 좀 약간 좀 줄어드는데 힘은 자꾸 빠진다. 네. 이런 경우 사실 제일 좀 애매하잖아요. 안 아픈데 힘은 빠지는데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쵸.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MRI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줄어드는 것보다 좀 더 나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이제 끌다 보면 나중엔 이 힘이 빠진 부분이 수술을 설령 하신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수술적인 시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위압감이 생긴다,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게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권유해 주신 치료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전문의의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나의 상황과 좀 비슷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나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82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 80대 남자분이신데요.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서 양쪽 다리 쪽으로 저림감이 심하셨던 분이세요. 특히 뭐 종아리, 발바닥 이런 쪽으로 계속 저리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주사 치료도 오래 하셨고요. 네. 또 기저질환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 협심증과 당뇨가 특히 당뇨가 4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셔서 이제 인슐린까지 맞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3, 4번 마디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쪽으로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요. 이 가로 사진에서 보셔도 앞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후관절과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네. 신경의 단면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마이엘로 MRI를 통해서 이렇게 신경 줄기를 쭉 물이 흐르는 길을 보면 이렇게 길이 끊어진 이런 부분들이 협착이 아주 심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4, 5번 마디도 협착이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마이엘로 MRI 상에서는 보면 덜 심한 상태고요. 3, 4번 마디가 주된 병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이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신경을 덮고 있던 황색인대 후관절 부위를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차츰차츰 넓어지면 치료가 다 완료되고 나면 이 신경 주변에 이 덮고 있던 구조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척수 커다란 기둥같이 생겨 있는 이 신경이죠. 네. 그리고 신경 가진 신경근 이런 부분들이 허황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만 나이로는 71세요. 71세시고요. 네.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허리가요. 네. 7월 8일 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7월 8일 날이 아침에 자고 네. 나니까. 네. 갑자기 다리가 땡기면서 허리가 네. 아프면서 예. 이래 막 걷는 게 막 부자연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걸을 때 많이 힘드신 거예요? 예, 제롭고 네. 여기가 엉덩이가 당기고 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의원에 가서 신경이 눌렸는가 싶어가 네. 침을 맞았는데 네. 이틀 맞았는데 별 효과가 없고요. 네. 그 그래서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이 자꾸 MRI를 한번 찍어봐라 해가지고 네네. 찍어보니까 네. 이제 3번이 예. 척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나왔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주사를 한 3번 정도 맞으라 하더라고요. 네. 맞아보고 예. 안 되면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아무 네. 효과도 없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맞을 때는 맞고 나니까 그날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들이 엄마 집에 있으면 저거 하다고 바람 실어가도 그날은 안 아빠가 잘 놀다 오고요. 그 네. 이튿날부터 또 그래 저리고 아프고 막 예. 이러더라고요. 그 약을 2주분을 주는 거 먹고 네. 2주 만에 가가 또 어제 맞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어제 지금은 어떠세요? 맞았는데 네. 지금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제 맞고 안 왔지. 네. 그래 이제 원장이 네. 과장님이 하는 말이 네.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네. 안 되면은 네.
환자 가족분을 데리고 와서 네. 수술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 뭐 예. 수술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어머님은 걸으실 때 지금 중간에 막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한 몇 분 정도 걸으시면 쉬고 싶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걸으면은 네. 네.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잠깐 땡기고. 그러면 쉬었다 걸으면 괜찮으세요? 예, 예. 네. 이제 중요한 건요. 어머님이 이제 걷다가 중간에 쉬고 싶은 신호가 얼마 만에 오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사 치료 효과가 얼마나 이제 길게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증상만 지금 말씀하셨던 이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내에 이런 걷다가 쉬고 싶은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 이 걷는 거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데, 대신 너무 오랫동안 주사만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만약 이게 이제 갑자기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치료,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내시경 이어서 치료를 할지 아니면 좀 간단한 시술 같은 걸 할지, 이런 간단한 시술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뭐 수술적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세 남성분의 환자신데요. 5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네. 상태가 심각한 정도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협착증 환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못 걷겠고 중간에 자꾸 쉬고 싶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3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가 저려서 내원하신 분이세요. 특징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아리가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거워서 못 걷겠다. 보통 이제 불편해하시는 양상들이 걷다가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이제 쉬고 싶다. 한번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좀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또 특징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래주머니입니다. 모래주머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리에 모래주머니 진짜 찬 것처럼 걸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중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막 무겁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시 내 척추에 협착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4번, 5번 요추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좁아져 있고요. 가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두껍고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PSAD,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치료 전에 보신 이 MRI에서 보셨던 이 신경의 단면을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내시경 치료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신경 이 단면 자체가 사이즈가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덮고 있던 인대가 제거가 되고 이 후관절 부분도 일부 이제 공간을 넓혀놔서 신경 압박이 해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주사 치료에 반응이 이제 없었다라는 네. 거는 다음 단계 치료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협착증이 있는 환자 중에 바로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때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네. 이분은 6, 7개월 정도 되셨어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이 왼쪽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었고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고요. 서 있는 것조차 역시 힘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쪽으로 이제 위압감이, 다리 힘이 이제 빠진 상태셨어요. 근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이렇게 수차례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네. MRI를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가로 사진 보시면 역시 역삼각형 모양으로 신경이 납작하게 좁아져 있고 앞쪽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좀 있고요.
양 옆으로 후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이제 시행하기로 했고요. 치료 중간에 이렇게 이 왼쪽 부분입니다. 이제 척수와 신경근이 있던 부분 중에 일부를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 신경 주변의 공간이 좀 확장이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쪽도 이제 역시 한 구멍에서 치료를 하는데 뭐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을 치료한 다음에 오른쪽은 다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 내시경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까지 치료를 하고 나면 이 척수와 양쪽 신경근이 다 이제 훤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59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고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 노화일까 병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치료 사례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치료 사례들 만나보면서 나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1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요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고요. 네, 이분은 이제 10년 이상 이제 허리 통증과 또 왼쪽 다리 쪽으로 이제 네. 저림감이 계속 지속됐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증상이 심해지셔서 이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요. 결국 이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제 절룩거리면서 이제 걷게 되셨어요.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아보셨고요. 이제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협착이 있는데요. 3, 4번 마디에도 협착이 같이 있긴 합니다. 이제 가로 사진상에서 봤더니 이제는 신경이 더 안 보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 황색인대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면서 후관절도 커져 있고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낭 사이에 이렇게 물도 좀 차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이분도 역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D를 이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덮고 있던 이 황색인대, 네, 약간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황색인대입니다. 이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눌리거나 또 뭐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인대 주변에 이 색깔이 누렇게 약간 뭔가 찌꺼기가 좀 찬 것처럼 이렇게 유착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제거를 잘 하고 신경가지가 나가는 주변 공간도 이렇게 좀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척수와 신경근, 네, 신경가지죠. 네, 가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지셔서 이제까지 불편했던 증상들이 이제 좋아지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치료 후에 조금 이제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을까요? 네, 보통은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절룩거리면서 걷는 분들은요,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정도 되면 일단 걷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시군요. 허리 통증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되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절개를 하고 수술하고 나면 다리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째면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으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 절개가 사실상 뭐 1cm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고 근육을 실제 우리가 절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육 결에 따라서 내시경을 집어넣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많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허리가 좀 그냥 뻐근하네요 이 정도 말씀하셔서 비교적 일상생활을 좀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은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다음에 만나볼 분은 전방전이증,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사 박는 수술은 싫으시고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싶고 네. 좀 작게 치료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 내원하시거든요.
이 61세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전부터 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신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앉았다 일어나서 이제 양쪽 다리가 저리니까 자꾸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잖아요. 네. 굽어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이 아랫마디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앞으로 이동되어 있는 많이, 예. 전방전이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 이제 전방전이 정도가 단계가 4단계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단계로 비교적 좀 덜 벌어지는 상태가 네.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로 사진을 보시면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요. 이제 전방전이증이 생기면 결국 이 뒤쪽으로 있는 후관절 부위의 관절이 약간 아탈구라고 말을 해서 약간 벌어짐이 생깁니다. 어긋나게 되는데요. 이 벌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압술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감압술만으로도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협착이 있었지만 1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계획을 세웠고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중에 보였던 이 지금 척수와 신경근, 이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통로 여기가 많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치료가 완료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 신경가지가 다 헝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지면 환자가 호소하셨던 이 걷다가 쉬고 싶은 증상, 앞으로 허리를 숙이게 되는 증상들, 이런 네. 증상들이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시경 네. 신경감압술 네. 사례. 예. 그래서 이제 MRI를 이제 한번 봐야죠. 그래서 네. 치료 전에 이렇게 보셨던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 물길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신경도 어디가 신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네.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면 마치 막혀 있는 길이 뻥 뚫리는 것처럼 물길이 이렇게 신경 길이 넓어지고요. 가로 사진에 보셔도 이제 신경이 어딘지 확인이 될 정도로 신경의 단면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 시술 전과 후를 봤을 때 차이가 명확하게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방송 공성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3세입니다. 네, 63세시고요. 자, 공성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실까요? 한 6, 7개월 전부터요. 네, 이 허리가 조금 아프면서 그 허벅지 쪽에 네, 그 저림 현상하고 좀 묵직한 거 느껴갖고요. 네, 동네 그 병원에 갔더니 네. 엑스레이 찍어보고 해서는 뭐 허리가 조금 이게 이게 가늘어져 뭐라 그러나 그거 허리끼리 이렇게 조금 좁혀졌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스테레이드 주사 네.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번 맞았어요. 네. 3번 맞았더니 그 저림 현상은 없어졌는데 네. 그 묵직한 건 안 없어져 갖고 이 묵직함은 어떨 때 특히 많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조금 운동을 한다든지 네. 좀 활동을 할 때 그냥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네. 왼쪽보다는 그냥 조금 무겁긴 무거운데 무겁다. 그대로 그런데 운동 좀 하고 많이 걸어 다니면은 네. 묵직한 게 좀 많이 느껴져요. 활동하시는 중에 느끼신다는 거죠?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그 느낌이 심하신가요? 아니면은 운동 중에 운동하고 불편하세요? 나서 후에 후에 불편하세요. 예. 네. 앉아 계실 때는 괜찮으시죠? 예, 앉아 있을 때 괜찮고 아침에도 어쩔 때는 또 좀 무거웠다가 네. 어쩔 때는 좀 가벼워지고 네. 그게 좀 느껴지는데. 한쪽 다리로만 무거우세요? 예, 한쪽 오른쪽. 네, 한쪽 다리만 무거우시고요. 이제 이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 압박, 소위 이제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이 될 때
활동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다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양쪽으로 다 느껴지는 환자도 있고 한쪽만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주사 치료하고 나서 다리 증상이 좀 좋아졌다는 걸 봤을 때는 신경에 대한 자극은 분명히 있는 건 맞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시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MRI를 찍어 봐서 실제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신경 압박이 많이 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뭐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을 시행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협착이 좀 있긴 한데 아직은 이 부분을 공간을 넓혀야 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주기를 조금 늘려나가면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주사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를 통해서 정확한 나의 상태를 평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MRI 검사를 권유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7이요. 네, 67세시고요. 네. 자, 공성전자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점이 네. 불편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실까요? 네, 허리하고 네, 다리하고 네, 그 고관절 쪽 있죠. 거기가 지금 아파서 네. 지금 주사 치료를 지금 한 3-4번씩 허리도 한 3-4번 하고 네. 고관절 쪽도 한 3-4번 하고 주사 치료를 하고 수액 치료도 받아보고 네, 했는데 네. 예, 주사 맞고 나고 그때는 좀 괜찮은데 예. 지금 도로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서려 그러면 네. 허리하고 엉치 쪽이 아파서 힘들고 어머님 또 걷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관절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것은 고관절의 앞쪽 부분이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뒤쪽이 불편하실까요? 그러니까 앞에 가르쳐 쓰는 앞에 거기도 네. 좀 아프고요. 네, 예, 뒤쪽도 조금 그렇고. 뒤쪽도 불편하시고요. 앞쪽이 불편하신 것은 그러면 혹시 양반 다리를 하는 자세를 취하시면 어떠세요? 양반다리 못해요. 못해요. 네. 일단 이 경우는 이제 고관절에서 관여하는 통증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 이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고관절에 자극이 좀 많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앞쪽 부분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고관절에도 이상이 있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허리를 펼 때 특히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척추의 이제 후관절이라고 말하는 척추 뒤쪽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물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지속 효과가 쭉 오랫동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괜찮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MRI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허리에 대한 검사 그리고 고관절에 대한 검사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통증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 더 심한지를 평가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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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0세요. 네, 80세시고요. 혹시 지금 TV 볼륨이 좀 올라와 있다면 TV 볼륨을 낮춰주시고요.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아이고 잘 안 네, 되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전화가 조금 잘 들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좀 좋지 않아서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신 경우에도 또 이게 재발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수술한 마디가 아니고 인전 마디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죠. 예. 네. 이 60대 남성분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이제 40년 전에 젊으셨을 때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선 한동안 잘 지내셨는데 한 6, 7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 다리 증상이 나타나셔서 이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으셨지만 호전이 없으셔서 내원을 네.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과는 좀 다른 의료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도 크게 하고 디스크도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거의 내려앉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 관절 부분도 굉장히 제거가 많이 돼서 이 4, 5번 마디 관절은 마치 유압수를 한 것처럼 거의 붙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 인전 마디의 퇴행성 변화는 결국 수술하셨던 마디의 움직임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거든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4, 5번 마디가 마치 유압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3, 4번 마디, 이 윗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이렇게 신경 압박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가로 사진을 보셔도 역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후관절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마이로 MRI 상에서도 이렇게 물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뚝 끊어져 있죠. 네네. 그래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셨고요. 자,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이제 감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 수술하셨던 자리 쪽에 이렇게 마치 뼈가 자라듯이 후근관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뚫려 있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에 2차적으로 주변 조직들이 늘러붙어서 딱딱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황색인대를 찾는 데까지 이렇게 마치 구멍을 뚫어서 시출을 해서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쳤고요. 그 이후에 이 두꺼워져 있는 인대를 제거를 하고 나서 역시 신경가지 주변 공간을 이렇게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신경이 더 이상 눌리는 거 없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 후 인전마디 협착이 온 사례 만나보셨고요. 하나 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1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네. 자, 수술 후 인전마디에 협착이 왔던 그런 사례죠. 네, 이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2, 3년 전에 이렇게 요추 3, 4번 마디에 디스크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디스크를 이제 감압술을 하면서 네. 연성 고정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 방법을 시행했어요. 마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쪽을 좀 고정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 수술을 하면서 이 사용했던 기구가 이 아랫마디에 있는 관절을 짓누르면서 아랫마디가 2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부터 허리 양쪽 엉치 골반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가 이제 저렸죠. 그래서 역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좀 절룩거리면서 걷게 되셨고요. 10분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렇게 4, 5번 마디에 이 신경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네. 3, 4번 마디 수술을 하고서 뒤쪽에 고정해 놨던 이 보형물이 아랫마디의 관절을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 척수, 이 신경의 단면이 굉장히 작아져 있고 이 두꺼워져 있는 인대가 불과 2년 사이에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는다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우리가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셨던 사진에 비해서 이 신경 척수 길이 많이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그러네요. 가능하고요. 네. 역시 가로 사진 상에서도 이 척수의 단면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중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내시경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술과 시술 어떻게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어떻게 또 잘 해야 된다.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이 치료까지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수술 후에 또 이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재활도 잘 하셔야 되고 운동도 잘 하셔서 특히 이 수술해놨던 자리, 신경 주변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과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 신경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보다 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말하는 소위 다리가 이제 막 둔해지고 시리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예후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일찍 수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항상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시기에 적절히 하셔야 되는데 다만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지금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한 다리 감각 이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시면 수술적인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예후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